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언론은 이 사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게 한국말인지 외국말인지 모를 이상한 언어들이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분식회계?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할 수도 있고요.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년 연속 적자로 주식시장 상장 요건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산업을 우리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 2015년 1조 9천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실제로 생긴 돈은 없는데 계산법을 바꿔서 회계 장부상으로만 이득을 본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계산법을 바꾼 건 회계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습니다. 분식회계? 회계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3%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올라가면 제일모직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삼성물산 지분을 가지면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덩치가 큰 물산과 합병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의 주가는 누르고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우여곡절 끝에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합병은 제일모직 주식 0.35주를 삼성물산 주식 1주와 맞바꾸는 방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과의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작업을 완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번에 풀어야 합니다. 분식회계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재벌 총수의 최대 이익을 위해 회사와 우리 사회에 최대 손실을 끼친 일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먼저 분식회계가 무엇인지. 먼저 한자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분식, 분칠을 해서 꾸민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명확히 이야기를 하면 어카운팅 프로드, 회계 사기.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금융사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도적으로 침묵했고 가해자를 뒤바꿔버렸습니다. 이재용이라는 고유명사를 거의 쓰지를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침묵했다. 11월 7일에 박용진 의원이 내부 문건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에게 일일이 다 나눠줬고 70부가 그날 다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 보도를 보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침묵했다. 지상파 3사 같은 경우 대체로 이 두 가지를 다 다뤘어요. 신문사들이나 이런 데 중에서도 보면 주로는 이제 한겨레나 경향이나 이제 이런 쪽 한국일보나 이런 데서 이제 보도가 됐고 조중동은 싹 이제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때 폴더블 폰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주요 신문들이 다 취급을 했거든요. 편하게선 비보도의 보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도하지 않는 것도 보도의 일종이라는 거죠. 계속 고개가 딴 데를 일부러 돌리고 있는 거죠. 왜 돌릴까? 증선이 결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현실로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래야지 압박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들, 특히 뭐 상업지라고 말씀하시는 경제지들, 삼성과의 어떤 돈독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박용진 의원실에 제가 간 게 11월 13일이에요. 11월 14일에 증선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 어떤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특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삼성과. 그런데 이번에 이상하게 윗선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 문건을 찾고 보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실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부 문건과 관련된 보도는 나가지 않았다. 삼성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언론사들이 이런 언론사들이 침묵할 것이다 대충은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4의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헌재가 아니라 언론이라고 보는데 이 네 개의 견제와 균형의 기관들이 다 삼성 혹은 재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이라면 하루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같이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몫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되게 충격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 언론제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독재주의 있는 나라 같은. 근데 우리 민주주의 뭐 되게 자연스러운 나라 여기 산다고 생각하는데 왜 용기가 필요한지. 해외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보다 그냥 삼성이 나라야. 우리나라에서 삼성의 그 광고 홍보비는요, 미디어 업계를 먹여 살리는 돈이에요. 삼성이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인식. 단지 광고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위한 상당한 충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우리 왜 장충기 문자 사건하고 그 최욱 씨가 연기해줬던 것처럼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절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도 뭐 폭스바겐 그 배기가스 그 조작이 있었는데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방법이 없었나 봐요. 뭐 이런 스토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는 벌금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 뭐 그리고 사람들 정말 감옥으로 보내느냐. 뭐 기업과 기업주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기업이 깨끗하고 경영 구조가 깨끗하면 오히려 훨씬 잘 나갈 수 있어요. 감옥 들어간 후도 오히려는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게 선진 금융시장이고 선진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자꾸 기자들이 이재용이나 이건희가 경영권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면 삼성이 망할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해. 상당히 많은 국민이. 근데 거기서 큰 착각에 빠지는 거죠. 두 번째로 나쁜 보도 유형으로 가해자를 뒤바꾼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당국이 부정부패를 적발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리고 투자자가 난리다, 지금. 소액 투자자를 핑계를 대면서 이재용 회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보도를 계속 하는 거죠. 암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암으로 진단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얘기하고 그렇죠. 네. 피해자 코스프레를 대신해 준다. 일단 언론이. 두 번째로 피해자가 삼성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다라는 식으로 확장해 준다. IMF 이후에 분식과 관련된 사건, 크나큰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98년도에 대우그룹 사태, SK글로벌 분식,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다시 대우조선해양. 그때 당시 사건마다마다 회계 분식을 옹호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었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밀리면 굉장히 큰일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 엔론 그 스캔들은 그 정말 중요하고 미국 역사에서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규칙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뭐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것 같아요. 폭스바겐 그냥 주식 있는 사람한테만 힘드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사람들 독일 기술 믿을 수 없다. 정말 그 나라 자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송 말미에는 욕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 사태 세 번째 나쁜 보도 유형으로는 제목을 이재용을 지운 보도다. 이렇게 증선이 발표 이후에도 이재용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를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들이 이재용 승계 작업과 연관이 있다. 이런 뉘앙스나 이런 문장을 거의 쓰지를 않고 있어요. 핵심 키워드는 삼성보다는 이재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합병의 적정성을 위해, 합병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그렇죠. 2015년 6월 29일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관에 의해서 야,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한다는데 그거 좀 챙겨봐. 7월 7일에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어요. 3일 후에 국민연금은 합병 찬성, 9월 1일 날에 합병을 해서 신규 상장을 하게 되고 2016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장을 하는 이 과정이거든요. 다 함께 연루가 돼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승계 작업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언급이 돼야 되는 분명한 사안인데 왜 이재용 부회장의 이야기들이 빠져 있을까? 조금이라도 이것이 언급되는 순간 왜? 당연히 그룹 경영 승계 문제가 걸릴 뿐더러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2심 판결 나와서 겨우겨우 빼냈는데 혹시라도 그렇죠. 대법원에 이 문제가 영향을 끼치게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승계된 거예요? 끝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거의 완결됐다고 봐요. 완결됐습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지금 17%를 갖게 됐고 네. 그리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은 증여세 한 16억 원 내놓고 전체 회사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 그 마법의 과정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삼성의 계열사의 가치를 축소시킨 사건이에요. 8만 원짜리를 7,700원에 이재용, 그다음에 다른 자녀들에게 사라. 이렇게 좋은 회사를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파냐? 그러니까 에버랜드의 경영진이 배임을 한 거고 이 배임을 시킨 사람이 결국 이건희 회장 아니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거죠. 이상하게 2010년에 조준웅 특검의 아들이 중국 삼성전자 과장으로 들어갑니다. 욕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이름을 에버랜드에서 제일모직으로 바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여서 제일모직을 삼성물산이랑 합병시킨 다음에 삼성물산 딱 하나만 남기고 삼성물산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재용 당신이 가지고 있다. 처음에 아빠한테 받은 그 몇십억으로 한 60억 받았어요. 60억 받았죠. 정말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경영권을 날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20년 동안 언론은 한국의 독특한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로 큰 대규모의 기업이 그 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태.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순환 출자의 문제잖아요. 오로지 한 가지 이유예요. 경영권을 방어해주기 위한 겁니다. 근데 경영에 참여하는 이유가 자기가 정말 해보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경영에 참여해야지 비자금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 사채도 채울 수 있고 또 경영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언론의 핵심적인 잘못은 바로 단순한 감시자나 이런 식의 역할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기업과 건전한 시장에 대한 그 의식들을 세웠어야 될 언론들이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저널리 토크쇼 제이에서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봤습니다.